자, 지난 시간에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S자 형태의 곡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가 이제 그 산소 포화도라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100 정도 되고요. 여기가 한 40. 또 여기가 뭐였죠? 산소 분압이었는데, 보통 40mmHg 정도일 때 이 곡선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는 더 이상 이제 해리 곡선이 포화도가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포화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산소 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해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산소 포화도의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산소하고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포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자, 그와 반면에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리라는 말로 표현했거든요. 즉, 벗어나다, 떨어지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포화와 해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자, 이 S자 곡선이 이동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이 S자라고 하는 이 해리 곡선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우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좌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이 그게 뭐냐면 이 산소 포화도 해리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여기 첨부하면 이 해리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어 효과. 자, 보어 효과. 자, 해리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어 효과를 일으키는 요인,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어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강도 운동 시에 해리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운동하게 되면 우리 몸에 뭐가 쌓이게 되냐면 혈중 젖산이라는 게 쌓이게 되죠. 그러죠? 이 혈중 산소가 아니라 혈중 젖산이 쌓이게 되는데, 이 혈중 젖산이 보호 효과를 일으켜서 해리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아까 우측으로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해리라는 게 있어요. 즉,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한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나냐면 여기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산소가 떨어져서 이 산소가 어디에 전달이 되냐면 근육 조직에 전달하는 상황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강도 운동 시에 주로 이제 혈중 젖산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이 되는데, 보호 효과를 일으키는 해리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뭘까? 자,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폐하라는 거예요. 즉 혈중 수소이온 농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증가하죠?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를 해서 우리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냐면 산 쪽으로 기울게 되죠. 산 쪽으로. 자, 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해서 산 쪽으로 기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친화력이 감소한다. 친화력이 감소한다. 즉, 친화력이 감소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게 아니고 친하지 않고 산소가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산소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산소를 어디에 전달한다? 근육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즉, 운동하게 되면 산소가 필요로 하니까 헤모글로빈이 갖고 있던 산소를 떨어져 줄여서 근육 조직에 공급한다. 이런 현상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친화력 감소라는 것은. 그래서 보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해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폐하에 영향을 입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폐하가 수소이온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산성화돼서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니까 그 산성화는 결국 뭐예요?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을 떨어뜨려서 산소를 근육 조직에 전달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미치는 영향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폐하가 일정하다고 하면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입냐면 체온에 영향을 많이 입어요. 온도에 영향을 많이 입는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온도라는 것은 뭘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조직에서 뭐가 발생하죠? 근수축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이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 뭐예요? 운동을 한다는 의미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몸에서 열이 생산이 돼서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똑같이 산소와 헤모글로빈에 무엇을 감소시켜요? 친화력을 감소시켜서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를 떨어뜨린다. 해리시키는 상황을 일으키게 되죠. 그 해리된 산소는 어디에 접촉한다? 근육 조직에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폐하가 일정할 때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 이 해리 곡선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만약에 체온이 감소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호 효과의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체온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것은 2,3-DPG라는 게 있어요. 2,3-DPG. 자, 이 DPG는 제가 한번 풀어쓸게요. This phosphoglycerate라고 표현하는 건데, D-phosphoglyceride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 2,3-DPG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T3-DPG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적혈구 중에서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을 조절하는 물질이 바로 D3-DPG예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운반하게 되는데 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친화력이라고 한다면 이 친화력을 좋게 할 것인가 아니면 친화력을 나쁘게 할 것인가를 조절하는 물질이 D3-DPG라고 하는 그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 중에서 이 적혈구는 세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혈액세포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뭐가 없냐면 핵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세포는 핵과 세포막 그리고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이 적혈구 세포는 뭐가 없다? 핵이 없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자,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요? 유산소에서 얻을 수가 없죠. 즉 무산소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무산소성 해당작용, 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해당작용에 의해서 적혈구는 에너지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해당 과정에서 뭐가 많이 만들어지냐면 D3-DPG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해당 작용의 산물로서 만들어진 부산물이 D3-DPG라고 하는 건데 이 D3-DPG라는 물질이 많아지면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할 수가 없어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포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적혈구도 이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운반하려면 이 D3-DPG의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D3-DPG의 양이 증가하면 뭘 감소시킨다? 친화력을 감소시킨다. 헤모글로빈과 산소를 결합할 수 있는 그걸 조절하는 물질이 D3-DPG니까 이 물질이 많아지면 결합할 수 있는 친화력을 떨어뜨려서 뭘 배출시켜요? 산소를 해리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D3-DPG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이 증가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이 포화 능력을 떨어뜨려서 산소를 해리시킨다. 그래서 곡선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산소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의 그 보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호 효과는 해리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해리리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호 효과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 pH, 수소이온 농도의 증가. 두 번째, 체온의 증가. 그리고 세 번째, 2,3-DPG의 증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